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일본 공항에서 한국인들이 장시간 억류된 채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독도 관련 시위나 한일 관계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추궁을 받고 허위 답변 시 입국을 불허하겠다라는 경고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만 4번째 억류가 됐고 약 2시간 동안 일정을 캐물은 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입국이 허용됐다라는 건데 네. 그 가운데 한 명이 올해 80살인 이희자 씨입니다. 아버지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24년 동안 일본 정부와의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이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공동 대표이기도 하죠. 24년째? 네. 그럼 시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그 이희자 대표는 갓 돌이 지났을 무렵 이제 아버지와 생리별을 하게 되는데요. 1944년 2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제 아버지가 육군 군속으로 징용이 돼서 전장으로 동원이 된 경우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이 대표는 1992년이 되어서야 이 전사자 명부에서 아버지 사망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1945년 6월 11일 중국 광서성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5년 뒤에 이 유족의 동의 없이 아버지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라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01년 같은 처지의 유족들을 모아서 이제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합사 취소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게 2011년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상대가 일본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야스쿠니 합사 취하에만 집중을 해서 2007년에 1차 소송 그리고 2013년에 2차 소송을 하게 되지만 모두 지게 되는데요. 네. 올해 1월에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유가 그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인 제척기간 2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네. 이 합사 시점이 1959년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라면 1979년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야스쿠니 관련 정보를 넘긴 게 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궤변인 거죠. 네. 그래도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나온 유의미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소송 과정을 함께 해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거기에 이제 미우라 마모루라고 한 명의 그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어요. 이분들이 합사가 되어 있어서 가족들의 피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거는 야스쿠니 신사에 거기에 일본 정부가 명부를 보내줘서 합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와 야스쿠니 신사가 일체가 돼서 그 합사를 한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소수 의견을 처음 나왔어요, 이번에. 이게 처음 나온 거라고요? 네, 그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걸 지는 재판이라 속이 상해하면서도 이 싸움을 이어가는 건 일본의 범죄 행위를 어쨌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그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족들이 많이 연로한 상태인데 네. 그래서 9월부터는 피해자의 손주 세대가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일본에서 과거사 관련 소송 대부분이 마무리가 됐지만 유일하게 이어져온 마지막 소송인 만큼 이 싸움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김영환 실장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거가 A급 전범들이 합세돼 있고 거기에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를 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게 많이 얘기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아직 2만 1,000명의 조선 사람들이 일본 이름으로 일본으로 아직도 전쟁을 미화하는 그 야스쿠니 신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근데 아무튼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꾸 공항에서 계속 억류를 한다. 네. 그리고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또 이 활동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억류가 시작된 게 2016년 아베 정권 시절 때부터라고 하는데요. 네. 한동안 사라졌다가 올해 4월부터 갑자기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오. 그 명분이 오사카 엑스포 개최로 인한 테러 경계 강화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억류 대상은 항상 뭐 야스쿠니 관련 소송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가라던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어떤 사죄나 배상 촉구를 해온 그 시민단체들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올해가 이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서 지난 6월에 시범 운영을 했던 패스트트랙을 이제 재개하는 그런 논의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입국 절차 관련된 입국 절차를 거죠? 좀 빠르고 간편하게 생략하는 거를 다시 뭐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작 패스트트랙이 가장 도입이 시급한 곳은 어디인가를 좀 되묻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리스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네. 일본 안에? 네. 그죠? 동선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것이기 일본 때문에. 입장에서 요주의 인물? 네. 근데 우리 입장에 이거 되게 부당한 거잖아요. 부당하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여간 그래도 입국은 시켜주고는 있답니까? 네. 근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또 한 시민단체 대표는 1박 2일 동안 억류가 되기도 어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진을 됐을 빼는 겁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